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이야기를 전문가 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 두 정상의 모두 발언 이야기 아까 저희가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으니 인사 말씀 먼저 하시죠. 아까 제가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이 200m 거리나 되는 짧은 거리를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자 분리선을 넘으면 보니까 그 분리선도 사람이 넘기 힘든 높이로 막힌 것도 아니고 너무나 쉽게 넘어온 그 분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역사적인 이 자리까지 11년이 걸렸는데 오늘 걸어오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그 시간이 오랬나, 왜 오기 이렇게 힘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인 이런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난 시기처럼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발표돼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또 오히려 이런 만남을 가지고도 좋은 결과가 또 좋게 발전하지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한테 오히려 더 낙심을 주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정말 마음가짐을 잘하고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시로 만나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고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서 그런 예지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좋게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이제 한 200m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 번영 동남관계가 정말 새로운 역사가 씌워지는 그런 순간에 이런 출발점에 서서 그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오늘 현안 문제들,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좋은 또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앞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이렇게 또 원점에 돌아가고 이행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마음가짐을 잘하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향성 있게 손잡고 걸어 나가는 계기가 돼서 기대하시는 분들의 그 기대에도 부응하고 오늘 또 결과가 좋아서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허심탄회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 앞에도 말씀드리고 이 기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만남을 축하하듯이 날씨도 아주 화창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봄이 한창입니다. 이 한반도의 봄, 온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여기 판문점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 남북의 국민들 또 해외 동포들이 거는 기대도 아주 큽니다. 그만큼 우리 두 사람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또 전 세계의 기대가
큰데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대화도 그렇게 통 크게 대화를 나누고 또 합의에 이르러서 우리 온 민족과 또 평화를 바라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그동안 10년 동안 못한 이야기 오늘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네, 지금 두 정상의 모두 발언 보셨습니다. 아마 육성으로 이렇게 우리 측에서 쭉 보여주는 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무대에 나온 것은 사실은 이제 지난달 중국에 예. 방문을 했는데 그때 중국에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비공식 방문으로서 사실은 중국 방문 기간은 깜깜이가 되었다가 예. 네, 방문이 끝나고 나서 이제 편집된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그 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회담 물론 회담은 조금 그거 하겠지만은 전반적인 전 과정이 생생하게 지금 생중계가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첫 국제 무대에 이렇게 생방송으로 데뷔하는 예. 그쵸. 첫 무대인데 일단은 제가 볼 때 그 느낌은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지 가급적 여유를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네. 또 이제 그 방명록이라든지 그 단독 회담에 모두 이 말씀을 하는 걸 보면은 새 출발이다. 또 새로운 역사를 쓰자. 예. 뭐 새로운 신호탄 뭐 쏘자 하는 등등의 이제 뭔가 과거 역사보다도 새로운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상당히 밝히면서 합의문에 대해서도 합의 이행 번복 없이 나아가자. 그러니까 네. 이미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양쪽의 합의가 사실은 상당한 부분은 이뤘고 나머지 부분도 다 되면은 그 합의된 것에 대해서도 새 출발선에서 서로가 이렇게 좀 과거하고는 달리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일단은 지금 상당히 읽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 박사님 무엇을 읽으셨나요? 글쎄,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합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처음 시작하는 분위기 자체는 양 정상이 상당히 여유로운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 자체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네.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양 정상이 저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좀 사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견의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서 뭔가 처음부터 두 정상이 논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전에 좀 이야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 정상이 좀 여유로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명록에 김정은 위원장이 글을 남기는 영상을 저희가 좀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김여정 부부장이 옆에 와서 이 펜을 건네주고 김정은 위원장이 글을 썼는데 그 펜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소한 거 하나도 다 의미가 있는 게 동독 서독 통일 조인식 서명할 때 썼던 그 펜과 같은 제품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이제 행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예. 이제 사전 준비를 나름대로는 아주 정교하게 예. 기획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펜 하나 고르는 지금 것도 펜을 건네는 저거입니다. 예,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부부장이 이제 했는데 아마 몽블랑 제품이라고 그러죠. 예. 예, 뭐 동서독 통일 조인식 때 썼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첫 역사적인 방문 기록을 예. 남기고자 하는 막 그런 뜻을 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벽지 하나하나 뭐 길이, 테이블 길이까지 신경을 썼는데 북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역시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 양 정상이 만나서 어떠한 합의 내용을 도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저러한 도구들에서부터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담음으로써 예. 이번에 도출할 합의의 내용을 조금 더 역사적인 의미를 두고자 하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회담장은 우리 측에서 마련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담았는데 만약 저 펜이 북한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생각해서 준비한 것이라면은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좀 담아서 전해지기를 바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취재진들도 그렇고 아마 전 세계 취재진들이 과연 리설주 여사가 같이 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근데 조금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 만찬 때 뒤늦게 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오늘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 혼자 넘어왔습니다. 뭐 예측이 분분했죠. 예. 분분했는데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오전에 회담에 이제 같이 깜짝 등장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예. 깜짝 효과에 예측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영부인과 함께 이렇게 네 분이 그 군사분계에서 쓰는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는 봤는데 그리고 이제 회담장으로 이동을 했을 때 상당 시간 동안 그 접견이라든지 예. 뭐 이런 그 후속 처리가 사실은 좀 마땅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담보다는 만약에 온다면은 오후에 이제 다시 식사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올 때 예. 그때 같이 와서 한두 시간 같이 있고 식수 행사 같이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제 만찬까지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막 그런 동선이 오히려 더 두 분 네. 영부인 했던 철이라든지 동선을 생각했을 때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아마 청와대 출발하면서 우리 김정숙 여사가 안 안 보였거든요. 나간 걸로 보였을 예. 때 저는 오전 행사는 아니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보고 아마 오후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도 오후나 만찬에 오시길 좀 희망을 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비슷하게 예상을 하시나요?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그 부인이 참석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는 사실 핵 문제 등에 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상징적인 조치만 취했다는 비난을 받을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로서는 과연 이런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사실 이번 회담에서 크게 잃을 것이 없는 그런 정치적 부담이 훨씬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회담을 조금 더 이러한 자신들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부인이 동석하는 만찬이 훨씬 보여지는 이미지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참석할 가능성이 만찬에는 훨씬 높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함께 만났을 때 평양에서 그때는 카메라가 바로 뒤에 김정일 위원장 뒤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뒤에서 정면샷을 좀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때 어떤 눈빛인지 호흡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한 표정도 잡혔고 근데 오늘은 지금 일단 현재까지 옆모습밖에 안 보여서 조금은 아쉽긴 한데 메시지 이외에 어떤 그 말하는 스타일이나 뭐 주술 관계를 끊는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김정은 위원장의 화법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북한에서 이 선전을 하고 이 방송에 이제 그 나가고 하는 예. 것들은 아주 대단히 그 정교하게 편집을 하거나 예.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주민들이나 또는 이 대회에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주 그 선전 선동부에서 철저한 검열과 그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해가지고 사실은 내보내지 않습니까? 뭐 김정일 시대에 그 두 번의 그 정상회담을 할 때에도 사실은 그 생방송이 뭐 일부는 제가 볼 때는 있은 걸로 기억은 되는데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 또는 몇 시간의 시차를 두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항을 약간은 편집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특히 이제 이
방송의 그 이제 그 이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조금 왜소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압도적인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하는 네. 뭐 여러 가지 각도 그다음에 이제 빛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기 남쪽에 넘어왔을 때는 그런 어떤 그 연출이나 기획된 쉽지 이런 않죠. 선전선동이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자연스러운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과 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현재까지로 봐서는 아주 자연스럽고 그런데 이제 다소는 막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고 역시 그 박명록 이렇게 쓸 때 보면은 그 글씨 쓰는 것은 사진은 준비는 했겠지만 조금은 긴장된 모습으로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역시 아무래도 이제 첫 국제 무대고 워낙 이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막 본인으로 봐서도 상당히 그런 부담감 속에서 지금 정상회담을 임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화답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모두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을 보았을 때는 지금 어떤 상태로 보이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보다는 훨씬 큰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제 언론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본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편집을 하고 발췌를 해서 전달할 수 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외적으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단순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비핵화에 관해서 어느 정도까지 북한의 진정성을 끌어낼 수 있느냐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을 평가하는 그러한 분위기까지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보다는 조금은 더 긴장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북한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돌출적인 요소들을 좀 배제한 채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앞으로의 회담의 기대를 높이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조간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이 내용도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잠시 문재인 대통령이 월경을 했던 북측으로 잠깐 넘어갔던 그 장면. 이게 뭐 그냥 단순 이벤트라기보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그걸 제안하는데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 제가 정확한 그 현장 상황은 제가 직배를 못했는데.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렇게 이제 악수를 하고 곧 지금 넘어갔다 오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가보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군사 분계선 월경은 일단 정전협정에 따르면은 사전 뭐 협의가 다 있어야 되는. 그렇죠. 사전 협의라든지 유엔사의 어떻게 보면 성인사항이죠. 그런데 아마 저렇게 하는 것은 사전 어떤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의 동선 하나하나는 미리 다 준비된 거기 때문에 준비된 거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런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는 대통령의 어떤 그 여유롭고 또 이렇게 이 상대를 맞는 그런 차원의 어떤 그 준비된 일종의 각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각본이라기보다는 하여간 뭐 준비되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사실 예정이 없었던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각본에 없었다면은 좀 잘 능숙하게 우리 대통령도 대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국제사회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양 국가의 정상으로서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아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우리 쪽으로 국경을 넘어서 오고 난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여유로운 모습을 과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에게도 이제 한번 북쪽으로 넘어와 보라 하는 권유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의 이 정치적 의미를 감안했을 때 우리 대통령이 잠깐 가서 사진을 찍어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차원에서 적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 발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 좋은 얘기인데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새 출발이다. 예. 과거를 잊고 새로 나가자. 11년이네요. 잃어버린 11년. 그렇죠. 이제 2007년부터 지난 10년간 북측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동안 남북 관계가 사실상 거의 뭐 교류 협력은 일부 있긴 있었지만은 예. 단절되다시피 했고 또 해군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뭐 국제적 제재를 받다 보니까 개성공단까지 사실은 이제 폐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어떤 그 경제적인 면을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동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이제 뭐 경협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남북 관계의 동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난 11년간은 조금은 아쉬웠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복원의 시점이고 또 새 출발이고 그리고 새 출발 선상에서 아까 신호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신호탄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저도 이제 지금 그 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이제 핵 문제 아까 우리 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따 토의가 좀 진행되겠습니다만은 과연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자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단절된 남북 관계를 새롭게 복원하고 새롭게 나가자고 하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하는 것인지는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과거보다 새롭게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다가 충분히 밝히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상회담 배석자가 사실 어제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측은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서훈 국정원장이고요. 북한에서는 김여정 제1부부장 그리고 김영철 통정부장 부위원장, 이렇게 배석이 됐습니다.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아무래도 오늘의 회담은 이제 어떤 실무적인 내용을 다룬다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배석자보다는 정상 간의 그동안 아마 사전에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상들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정치 체제와는 북한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떠한 배석자가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협의한다기보다는 오늘 오전에 협의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석자가 어떠한 영향력을 많이 준다기보다는 아마 오늘 정상들 간의 이야기를 보조하는 차원의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마 오전에 이렇게 큰 틀에서 정상들 간에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아마 오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배석자들도 함께 예. 배석을 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예정대로면 그 오찬 이후에 그 식수 행사를 하고 나서 도보다리 풋브릿지라는 그곳을 두 사람만 걷는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걷는 그 순간에 사실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무도 없이 두 사람만 걸을 때 할 수 있는 얘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 풋브리지 예. 도보다리라고 하는 사실은 그 걷는 시간은 합치면 한 길어야 2, 3분 정도 될 걸로 네. 보는데 네. 그 2, 3분 내에 어떤 특별한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못 다룬 얘기를 갖다가 거기서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두 분이서 밀담을 나눈다라고 보기는 제가 볼 때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상상하기 어렵고 자연스러운 날씨 얘기라든지 근간에 얽혔던 이런 그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일상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회담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역할을 충분히 해왔지만은 네. 다시 이제 회담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사실 배석자는 적고 양측 수행원들은 많이 저곳에 가 있는 상황인데 이 시간에 나머지 수행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전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양측 수행원들이 지금 회담 내용을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오전에 정상들 간에 이제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의제들에 관해서
과연 이제 오후에 어떠한 식으로 구체적으로 문구를 작성해서 합의문을 도출해낼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현재의 정상회담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 뭐 현장 상황을 정확히 우리가 네. 네. 그 인지를 못해서 그런데 아까 진행되고 이제 방송에 나갔던 그 단독 회담 네. 형태의 두 사람씩만 배석한 형태의 단독 회담을 지금 하고 있는지 예. 아니면 확대 정상 회의를 통해서 나머지 배석자들도 이제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뭐 그 이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좌우측으로 이제 배석을 한 상태에서 확대 정상 회의가 하고 있는지 그거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예. 아마 현재 시간쯤으로 보면은 아마 단독 회담보다는 확대 정상 회의가 네.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 역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회담에서의 얘기는 뭐 세 가지가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비핵화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 정착 문제, 그리고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이런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네. 큰 의제로 본다면 나머지는 뭐 대부분이 아마 그동안 워낙 뭐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텐데 어제 이제 임종석 그 준비위원장의 공식적인 그 최종 얘기는 비핵화의 가능성 역시 두 분한테 맡기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비핵화에 관한 이제 소위 그 진정성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 합의 내용을 얼마만큼 도출시킬 것인지 이것이 제일 관심사고 지난 4월 20일 날 일주일 전이죠. 네. 일주일 전에 이제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서 나온 비핵화에 대한 것들은 진일보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네. 여전히 핵 없는 이 비핵화라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많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박힐 것인지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 가장 이번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딱 임종석 비서실장 겸 준비위원장의 역할을 그대로 했는데 그 문 대통령이 나중에 본인이 쓴 저서에서 정례화시키지 못한 부분을 상당히 아쉬워했거든요. 비핵화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이 정례화라는 부분 오늘 어떤 식으로 좀 결론이 나을까요? 정례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북한이 마다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본인들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도 남북 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가 함께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제 국제사회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노력과 상관없이 남북 관계만을 일방적으로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의 이런 정례화된 만남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만남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이 우리로서 좀 더 정치적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비핵화에 관한 좀 더 진전된 입장이 나오게 된다면 남북 정상의 정례화된 회담 이야기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핵화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전 정상회담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데 끝나고 나면 오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찬을 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도 역시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 좀 짚어주시죠. 뭐 과거 사실은 그 두 번의 정상회담이나 남북회담 꼭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대략 그 정상회담의 패러다임 형태는 이렇게 오찬이 끼거나 그럴 때는 양측에서 따로따로 했던 오찬은 것이 각자. 많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우선 그 단독회담 또는 확대 이렇게 회의를 해서 나왔던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자체적인 정리와 또 자체 입장 정리라든지 차후 회담의 어떤 그 준비도 해야 준비라든지 막 이런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쉴 수 있는 예. 그런 여유도 조금 가졌다가 다시 회담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편한 숨고르기를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막 우리는 우리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 쪽 다시 이제 돌아가서 사실은
실무진의 협의는 했지만은 정상에 만나서 일단 이렇게 한 건 사실 처음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상 두 분이 한 얘기를 놓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다시 오후 회담에서 좀 더 진일보된 그런 과정으로 간다고 보면 제가 볼 땐 그것은 극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좋은 회담 결과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좋은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그동안 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 사실 미국이나 우리 측에서 대신 전달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본인의 의지를 아직 우리가 확인한 적은 없는데 오늘 저녁이면 아마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구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좀 낙관적으로 보시나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받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의 메시지는 비핵화 대화의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도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비핵화에 관한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은 이제 본인들의 핵무기에 관해서는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사실 비핵화에 대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변화한 사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을 통해서 비핵화 대화의 의지가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로서도 과연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까지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자체도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이고 특히 이제 미국으로서는 물론 폼페이오 이제 인준을 받아서 국무장관이 이제 CIA 국장 시절에 김정은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확실한 답을 얻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정말로 비핵화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끌어내는 것이 이번 우리 남북 정상회담의 좀 성공을 좀 가늠하는 열쇠도 되겠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바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 박사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 비핵화를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핵 없는 게 비핵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일주일 전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래도 당의 결정서단 말입니다. 그것도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뭐 결정서라는 이제 그 형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은 핵 없는 비핵화라는 이런 아주 단순한 논리보다는 오히려 뭐 자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은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조건이 있죠. 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사용하지 않거나 위협하지 않고 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핵을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해석하기에 사실은 뭐 표현 그대로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제 두 가지가 해석이 됩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진일보된 입장을 밝히겠다. 아니면 이 문제는 미국에게 협의할 사항이니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 아니면 북한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사실은 뭐 공식적으로 밝히기가 좀 어려우니 조금 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완충 기간을 둬가지고 충격이 적게 갈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했든지 하여간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저는 일단은 보는데 어쨌든 이번 회담은 우리 대통령께서 스스로 밝혔듯이 북미 회담을 위한 길잡이고 징검다리라고 한다면은 비핵화에 대한 진일보된 그런 표현과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은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 입장도 사실은 상당히 곤혹스럽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비핵화에 관한 합의와 또 뭐 심지어 어제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지향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대단히 의미 있는 얘기다. 그만큼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암시할 수도 있는 어느 얘기고.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반대로
이게 너무 안 되니까 그런 희망적인 사항을 압박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긴 차원에서도 했는데 하여간 제일 관심 사항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말 진정성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어떤 네. 문구를 담아서 어떤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역시 가장 큰 관심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까지 나올까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이 합의 수준에 따라서 발표 형식도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공동 발표를 당연히 바랄 것 같고요. 근데 아마도 이제 공동 발표라는 것이 이제 양국의 언론이 모두 이제 언론의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보도를 하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도 뭐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의 언론은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현재 이 외신들에 대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아마도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질문을 받지 않는 형태로 이제 일방적으로 발표문만 서로 이제 요거에 합의했다는 정도의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이제 합의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북미 회담이 이제 남아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이제 92년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합의나 94년 제네바 그다음에 2005년에 9.19 뭐 이런 합의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북한이 합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이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과연 어느 시점을 정해서 이러한 합의를 어떻게 이행하겠다 하는 그러한 진정성을 이제 보이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암시를 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북미 회담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극적으로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의 논의가 북한이 이제 비핵화에 진정으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율이 이제 많은 부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오는 영상들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모습 같지는 않고 저희가 다른 각도에서 찍은 그래도 조금 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언제인지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은 안 되는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영상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중에 가장 지금 정면에서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장소가 정상회담장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모습인데 지난 시기처럼 아무리 좋은 네. 합의나 좀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글이 나와도 발표돼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또 오히려 이런 만남을 가지고도 좋은 결과가 또 좋게 발전하지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모두 분들한테 오히려 모두 발언을 저희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죠. 마음가짐을 제가 좀 아쉽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정면에서 표정을 좀 봤으면 했는데 그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까 그 합의에 대한 발표 형식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이제 지난 특사가 갔을 때도 그리고 이제 최근 1년의 이 전반적인 이제 그 행동을 보면은 사실은 이 국제사회로부터 정상국가의 대우. 또 그때 이제 그 특사단한테 얘기했던 것은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이 소위 말해서 병영 국가라든지 지금 그 국제적으로 고립된 핵과 미사일과 개발하는 뭐 이런 인권이 참혹한 이런 국가를 떠나서 다른 나라처럼 정상적인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뭐 이 이설주 그다음에 이제 김여정이라든지 이런 그 여성들의 뭐 자연스러운 이렇게 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이미지를 갖다가 사실은 그 희석시키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상회담을 하고 났을 때 정상국가라면은 역시 공동 성명이나 또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 제가 볼 때 두 분 정상이 기자들 앞에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읽는
막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평양냉면을 그리고 정하되면 이제 이 발표문만 각자 나눠주는 배포하는. 그거보다는 아마 두 번째 형식이 될 확률이 높고 그러다 이제 예를 들어서 비핵화에 대해서 자신 있는 어떤 결과가 도출된다면 저는 맛있게 오히려 드셨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당당하게 오늘 기자들한테 정말 써가지고 본인의 비핵화 의지를 갖다가 진지하게 우리 국민과 전 세계에 솔직하게 당당하게 밝히는 이런 것도 마음가짐으로 미북 회담의 전도라든지 네. 북한은 새 출발하는 좋은 그런 이야기를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또 당연히 반드시 효과가 있을 필요한 텐데 이야기를 하고 조금 두고 보시죠. 네. 좋은 저희가 결과를 김정은 위원장이 만들어내야 연설하는 모습을 보통 열병씩이나 이런 문재인 편집된 걸 많이 앞에서 봤는데 말씀드리고 지금 그대로 기자 보고 계신데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 웃는 모습을 좀 많이 저렇게 생소하거든요. 저렇게 말하는 중간중간 웃는 저 모습 박사님이 보시기엔 좀 어떠십니까? 축하하듯이 저도 사실 날씨도 아주 이제 화창합니다. 편집된 이제 예. 북한에서 이제 한반도의 편집해서 봄이 내보내는 한창입니다. 이제 장면들만 봤고 한반도의 또 웃는 모습은 온 이제 세계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군인들을 만난다거나 전 세계의 이제 눈과 환영 귀가 인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여기 웃는 점에 모습들을 쏠려 봤는데 우리 제가 뭐 남북의 이런 뭐 국민들을 표정을 또 해외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여유를 보이려고는 하지만 예. 정말 우리 긴장된 김정은 모습이 위원장 있는 것 이 같습니다. 판문점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도 이게 이제 북한에서 연출돼서 얘기하는 나가는 거라. 장면이 아니고 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에 대해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의 단어 하나에 굉장히 아마 신경을 쓰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서도 이게 아주 뭐 자연스러운 표정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긴장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내용 중에 제가 들린 부분이 오기 전에 보니까 만찬 메뉴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평양냉면을 준비했다. 이런 맛있게 드시라 이런 네.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막 그 분야 관한은 제가 볼 때 역시 본인들이 자신 있는 분야. 예. 그래도 이렇게 정성껏 준비를 했고 그 정성껏 준비한 만큼 우리 대통령을 정말 정성껏 대접을 하겠다. 평양에서 그걸 가져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우리 매체들도 역시나 이제 꾸준히 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적게 이제 모두 말씀의 말미에 예. 넣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분위기를 갖다가 좋게 하는 그런 준비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찬 메뉴 얘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냉면 얘기하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냉면이 좀 땡기긴 하는데 만찬장에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겠죠. 제가 봤을 때는 깜짝 가수가 등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만찬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보였던 가수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우리 집 가수 중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오늘 과연 이제 회담에 합의된 문구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따라서 저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별로 정치적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한 상징적인 조치들만 계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제 알려진 대로 어떤 영상을 본다거나 함께 만찬을 하는 것 이외에 어떤 조금 더 축하하는 의미를 담는 행사들은 오늘 어떠한 합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결정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만찬장에서는 이제 그 영상을 먼저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찬이 끝난 만찬이 후에 끝나고 나서 네, 만찬이 끝나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이 이제 뭐 한반도의 어떤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 가지 그 좋은 정면을 담아서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마 예비로 깜짝 이벤트를 준비도 했을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분이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이 소위 모습일까, 악수를 할까, 포옹을 할까, 네. 관심이 그것도 많았죠. 관심사항이었는데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 손을 먼저 내밀어서 예. 악수를 유도했던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아직은 포옹을 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회담이 끝나고 만찬이 끝나고 분위기가 잘 무르익어서 충분한 교감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됐다면은
끝나고 갈 때의 모습은 악수보다는 하나 더 진일보된 그런 어떤 모습도 연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환송 행사 때 과연 어떤 포옹을 나눌지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